일단 여기에 이제 출품된 풍력발전 저희 대학의 출품된 기술들은 제가 풍력기술센터를 지금 한 8년간 운영하면서 그냥 소문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빛이 안 나지만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의 일부를 이제 상품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자 것들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오늘의 발표 주제는 건물 풍력인데요. 아직은 건물 풍력이라고 하는 게 사업하기는 이른 시츄에이션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융복합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규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상층부에 풍속이 세서 풍자원이 충분한 것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건물을 돌아가거나 또 바람이 건물을 부딪혀서 빈 공간으로 바람이 돌아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가속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바람 에너지의 상승 효과는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또 이제 그 공동주택이든 또 아니면 요즘 하이라이스 아파트마트든지 간에 전부 다 상층부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넣는데요. 디자인을 넣는 김에 풍력발전기와 연동시키면 그게 공공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선전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빌딩에다가 인테그레이트를 하든지 빌딩에다가 오그멘티드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빌딩을 어떤 형태로 연결하든지 간에 빌딩이랑 연결돼서 새로운 디자인 형태로 풍력발전기를 도심지 우리가 사는 거주지 안으로 우리가 사는 문화공간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추세는 이미 한 7, 8년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들도 있고요. 물론 풍력발전기는 시끄럽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좀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걸 자꾸 오해가 돼 있어서 자꾸 꺼리끼니까 도시 밖에서 나가고 또 거주지 밖에서 나가고 그래서 야산이나 저기 바닷가로 갈 수밖에 없는 대형 풍력발전기도 선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역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꾸준히 한 것들 중에서는 소형 풍력발전기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제 결국 도시적인 설치를 쓰는 소형 어느 정도 규모가 제한된 규모인데요. 이런 풍력발전기들은 궁극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형 풍력발전기, 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는 태양광보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우수합니다. 메가와트당 단가가요. 그렇지만 소형 풍력발전기는 메가 킬로와트당 단가라고 봐야 되겠죠. 단가가 소형 태양광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요. 실제로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소형 풍력발전기는 특별한 목적 아니냐. 그게 현실이라는 걸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형 풍력발전기가 다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용도로 어떤 활용이 되는 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발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전기를 만들지 않고 바로 열로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풍력발전기가 도시적에 들어가는 풍력발전기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풍력발전기들이 시도되고 또 상용화가 검토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금 무시하고 좌시하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복잡한 구조물을 바람이 지나가는 과정에 설치하려고 해요. 바람은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를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 안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바람은 그 구조물을 통과하기 위한 많은 압력 손실이 걸리게 되고 결국 그 바람은 거기를 돌아가게 돼요. 바람이나 공기는 밀도는 굉장히 낮은 거라서 싹 돌아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유속이 가속이 되고 풍력발전기 안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동 실험에서는 굉장한 성능을 보이지만 자연 상태에 놔두면 성능이 전혀 향상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동이라는 또 수치 해석상입니다. 학자들이 수치 해석적으로 도메인적으로 딱 설정을 하고 이런 유량이 흘러야 되라고 하는 조건에서 해석한 경우에는 굉장한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성능이 안 보입니다. 우수한 성능이. 그래서 가격만 상승이 되고 결국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개방된 상태에서는 바람은 흐르기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흐르는 돌아가는 순간에 바람은 곧 질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은 곧 풍속을 의미하고요. 풍속과 질량이 곱해서 바람은 상승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움직여요. 파워가 2배가 커지면 8배가 커지고 2배가 작아지면 8배가 작아진다. 26%만 풍속이 작아져도 출력은 반토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도시적의 풍속이 우리가 풍력 발전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는 아름다움을 선택을 했고요. 그게 우리 문화인들이 근기를 가질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거기다가 반드시 안전하고 조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연구를 한 8년 동안에 이런 연구팀들을 구성을 했어요. 저는 구탱이에 조그만하게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제어하시고 구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교수 중심의 저희 군산대학교의 특징은요, 연구를 교수 중심으로 합니다. 대학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교수를 서포트하는 전임 연구원들이 있죠. 전임 연구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지금 센터장을 사임을 했고요. 8년 정도 해서 새로운 센터장이 다시 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9년 정도 새로운 풍력 발전기를 연구하는 그런 그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사임은 했지만 현 교수로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오늘 보여줄 그림들이 이렇게 있던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제가 소형 풍력, 이런 풍력 발전기가 꼭 성공해야 되는 아이템, 성공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궁극중에 하나는 또 건물 풍력을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해안도로 풍력 가로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해안도로 풍력 가로등은 10m나 15m 하나씩만 우리는 리아 지승의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안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바닷가는 항상 육풍과 해풍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안도로에 있는 그 가로등을 풍력 가로등으로 대체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경제성 또한 어느 정도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여러 가닥도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해안도로에 걸맞는 디자인과 또 거기에 걸맞는 그 로버스트한 브레이드 설계가 되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제어 기반이 연결된다면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 제어기까지 연결해서 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군산에 있는 비행항의 프로토타입을 3개를 설치해서 벌써 지금 6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거죠. 해안도로 풍력 가로등이 궁극적으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하다. 최소한 관광지만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고요. 지금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등대에 브레이드와 반사판을 연결한 용복합 제품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 등대에다가 바닷가에 있는 프로틴들에다가 계속 건전지를 갈러 다니는 그런 가해자가 불상사도 나온다, 사고도 나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해결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 또 이제 하나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건물에 연동된 이런 디자인들입니다. 풍력 발전기들이요. 지붕의 위에다가 너무 많은 부하를 걸면 바람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 유입된 바람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들을 줘서 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해보자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윈드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윈드 가이드의 역할이 유입된 바람이 일단 유입이 되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잘 통과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윈드 가이드는 요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최종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펜션이나 이런 데는 이런 형태의 주거를 가지게 되면 이 가정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풍력 발전기 단독으로는 경제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건물과 연동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하우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던 게 6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시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는 저런 풍력 발전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아요. 3개 해봐야 1,200만 원, 900만 원 뭐 이런 식인데요. 그렇지만 저게 건물과 연동돼서 건물 가격이 1억 이상 올라갈 테니까, 아니면 500억짜리
어떤 타워를 도시지에 지었다면요. 그 위에 건물과 연관 풍력이 연관 설치됨으로써 그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고 건물이 500억이 될 텐데 10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임대가 잘 나가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승은 T4의 내비게이션 다는 건 어렵지만 벤츠의 내비게이션 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 단독으로는 시장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소형 풍력이 이런 식으로 연동된 제품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단면을 해서요. 뭐 기술적인 거는 다음에 또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미 학회 논문을 많이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권리를 이제 몇 가지 발견해서 이제 공지를 한 게 이제 바로 이 비율이죠. 이 제품 각도하고 이 인드 가이드의 각도들이 적절한 각도가 있다는 걸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각도의 범위를 잘 유지하면 가격 효과가 일정 부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뭐 그게 핵심 기술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치돼서 고층 아파트나 단독 아파트에도 인도어 에너지 하우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 뭐 소방법이고 여러 가지 뭐 건축법이고 간에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은 상존한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도입하려면 빌딩에는요, 3층부의 상당 부분 가속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효과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풍력 발전기들을 건물과 연동해서 해보려고 하는 추세들은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유통 해석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풍력 발전기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고 여기다 설치하면 이렇게 명배를 하죠. 풍속에 따라서. 이런 게 건물의 탑의 어떤 네모난 형상이냐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 완곡된 현상이냐에 따라서 곡선 현상에 따라서 풍속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기초적인 연구들은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빛이 안 나는 일이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실제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도돼서 건물과 연동되는 풍력 발전기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또 운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링드 하우스에서 그럼 여기에 어떤 게 핵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걸 모델링을 해가지고 핵심 연결이 이 각도와 핵심장을 세워가지고 쭉 16개의 조합수를 만들어봤어요. 케이스를 16개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각 각도의 수준에 따라서 유동이 좀 다르습니다. 16개 유동수 다양하고 해보니까 각도에 A 각도, B 각도에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각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많더라라는 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각도는 이제 S각도는 되게 또 A도는 A각도는 어느 정도 되게 이런 효과가 가장 표적하고 그런 게 상승이 잘 나오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실험 계획에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과 같이 2번과 13번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히 가속도가 들어가서 성능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각도비 그런 각도비가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특허로 권리로 잡아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적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일체형 시스템에서 이제 윈드 가이드의 여러 가지 이제 압력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실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렇고요. 여기 혹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건물에 매칭되는 이 건물에 매칭되는 풍력 발전기들은 수직축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 따라 수직축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평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평축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풍력 발전기들을 이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터빈을 세워서 독자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빈의 개발을 주었고요.
브레이크 터미널이나 브레이크를 짜지 않는 성이 나오고요. 그 형상이 우리나라에 나는데 그렇죠. 그것도 미국의 기술관리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두 개의 문항을 듣는 것을 등록하고 다 미국 것으로 등록해서 3년이나 4년을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 요청이 다 받아서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이 잘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풍력 브레이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작품이 시리즈 만들지만 브레이크를 잘 하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이미 양산사에서 이런 얘기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해서 제시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기업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알림으로 각각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시회가 될 텐데 전시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거기에 7번의 수업자라고 만드는데 이 팀만 하나 거기까지 가져와서 검토해가지고 같이 쓰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다가 물론 넘어가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거를 여쭤보시면